재밌는 것은 일반 주막 같은 경우에는 그 숙박비가 따로 안 받았다는 거야. 술 먹으면 재워지는 건 기본인 거야. 술 먹고 어디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마치 약간 찜질방 같은 느낌인 거야. 예,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그 방에서는 양반이건 상놈이건 같이 자야 됐어요. 홀수. 1인 1실은 없어 기본적으로. 아. 비좁고 그 남녀도 같이 자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옥 교수와 술이라면 사정을 못 쓰는 애주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옥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주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뭐 펍, 그다음에 무슨 와인집, 수도원 하면서 이게 시민혁명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발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술집 형태,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주막 형태로 있었죠. 약간 사극에 나오는 그런 그렇죠. 느낌? 주막 형태가 있었는데 이 주막도 실은 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5성급 주막, 5성급은 뭐 다른가? 4성급 주막. 그래요? 5성급 주막은 주모가 100명, 다모가 100명 뭐 이런 곳이었어요. 국경지대에 있었고. 주모가 100명이요? 네, 그리고 마구간이 확실하게 지금으로 보면 주차장이 엄청 제대로 돼. 또 사극에 나와 있는 그렇게 초가집 하나에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지. 왜 중국 영화 보면은 다들 그 식당 같은 데 앉아서 겁나게 몇 층짜리 해가지고 이런 건 형태가 있었던 거. 그래서 그게 있었구나. 중국어로 호텔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주점이에요. 그래요? 네, 주점이 오, 호텔이에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주점 있고 숙박도 있었던 곳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극 보면 이게 몇 층짜리는 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 안 보이. 그거를 그렇게 많이 그 활성화시키진 않아요. 근데 그 국경지대만 좀 그런 것들이 있었다. 큰 데는. 국경지대만? 네, 그리고 조금 고급 주막, 고급 주막 중에서 관과 민이 함께하는 그런 곳들이 있었는데 그게 원이에요. 원? 네, 그래서 5성급 주막은 역이라 불렀어요. 역참할 때 그런 역이. 그래서 뭐 강남역, 뭐 서울역 할 때 역이라는 이름을 불렸고 말을 주차할 수 있는 말을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곳이라는 뜻이었고. 주점도 약간 호텔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호텔 같은 느낌이지. 호텔은 뭐 음식점도 있고 다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사성 원. 원. 그래서 그 이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조치원, 사리원, 인덕원, 홍제원. 뭐 이태원도 약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4성급이라고 해가지고 관가민이 함께했는데 나중에 역이라는 이름이 다 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실질적인 이제 5성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원은 적어도 아무나 못하는 거였지. 그런데 왜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다 조그만 그 1층짜리 초가집 하나 하는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중심으로 나오죠. 그것도 있긴 있었다는 거죠? 있었죠. 그래서 김홍도의 주막이란 그림 보면은 굉장히 허름하게 국밥을 먹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인목의 주사겁이라는 그림 보면 굉장히 화려한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이는 듯한 그 그림이 또 나와요.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가집에 되는 건 그냥 평민들 이렇게 서민들이 가는 데고, 그치. 그리고 기생이나 뭐 요정이라고 불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건 또 다른 거고. 다른 형태가 있었죠. 재밌는 것은 일반 주막 같은 경우에는 그 숙박비가 따로 안 받았다는 거야. 술 먹으면 재워지는 건 기본인 거야. 술 먹고 어디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마치 약간 찜질방 같은 느낌인 거야.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그 방에서는 양반이건 상놈이건 같이 자야 됐어요. 홀수. 1인 1실은 없어 기본적으로. 비좁고 그 남녀도 같이 자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현대에 있는 호텔 같은 거는 뭐 강점기 때나 있었던 거예요? 뭐 그 전에 이제 손탁 호텔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죠. 지금 사라졌는데 구한말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구한말에. 근데 이제 어쨌든 구한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적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실은 우리나라가 길을 열심히 닦아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을 로마는 닦아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길을 닦아놓질 않았어요. 왜? 길을 닦아놓은 순간 외적이 침입해서 바로 한강으로 쳐들어온다고 길을 제가 닦아놓질 않은 거야. 길이 별로 안 좋았어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주막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정조 때 들어오면서 상업을 많이 장려한다고 하면서 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내외주가,
라고 해서 몰락한 양반들이 운영하는 아. 곳이었어요. 이걸 이제 또 비슷한 다른 표현으로는 또 팔뚝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팔뚝집이 뭐냐면은 왜 우리 어렸을 때 토큰이나 회수권 같은 거 샀을 때 돈을 딱 내놓으면 팔만 딱 나와가지고 토큰이나 표만 딱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조그만 구멍 앞에다가 술잔만 갖다 놓으면 팔만 딱 나와서 술을 딱 따라주는 거야. 아, 뭐 그래? 신기하다. 팔뚝집. 예, 이거 팔뚝집이라고 팔뚝? 부르거든. 팔뚝만 나오는데 팔뚝집이라는 게 있었고. 그거는 그냥 음식 안 먹고 술만 먹고 가는 거야. 술만 가는 거죠. 술만 가는 거죠. 아, 신기하다. 예. 그래서 뭐 서서 술을 먹고 하는 선술집. 선술집, 그리고 큰 잔 모양이 돼서 큰 잔 대포집. 대포집. 그러니까 대포 한 잔 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소주를 생각하는데 실은 큰 잔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막걸리가 맞아. 예.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 구한말 전까지만 해도 지금같이 식당에서 술 마시고 하는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있었죠. 당연히.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주모들은 다 술을 빚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있었는데 그 형태가 되게 다양한 존재가 있었고 또 목로주점이라고 그래가지고 목로가 긴 널판지를 뜻하는 거예요. 약간 바 같은 거예요? 그게 바인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네, 그게 바예요. 바. 목로주점의 영어식 그 번역어는 바인 거예요. 그게 언제요? 목로주점은 최근까지도 있었죠. 목로주점이라는 이름은. 아, 그래요? 신기하다. 네. 최근까지 있었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24시간 주먹도 나와요. 24시간? 24시간. 근데 그거는 나라에서 허가를 해야 되잖아요? 좀 그렇다. 그것까지 뭐 이렇게 그 컨트롤은 제가 보기에는 뭐라 할 수는 없지 않나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 당시라면 언제쯤인 거예요? 예, 구한말. 구한말에. 네, 하긴 뭐 구한말. 힘들겠다, 관리. 24시간. 예. 24시간 주먹 뭐라고 했냐? 예. 24시간? 이름 너무 귀여워요. 뭔데요? 예. 날밤집. 날밤집. 날밤은 새니까. 네, 날밤 샌다. 그러니까 24시간 해장국 이런 게 아니라 날밤집으로 가야 돼. 그런 거는 약간 편의점의 이름도 바뀌어야 돼. 날밤집으로. 그러면 약간 경성 막 이런 데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 서울 이런 데. 예. 그리고 뭐 전차가 좀 지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런 게 됐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옛날에 부안말 때 그랬으면은 지금 같은 스타일의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하는 그냥 자는 건 아니고 하는 거는 그게 자리 잡은 게 구한말? 아니죠. 그때 일제 강점기 이후겠죠. 일제 강점기 일제 이후? 이후고 실은 술이 그렇게 쉽게 많이 바깥으로 다니려면은 유통이랑 이런 게 제대로 돼야 되니까 실은 그런 것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서서히 시작했다고 봐요. 실제적으로는. 왜냐면 양조장이라는 체제가 나오고 뭐 자전거에 막걸리 싣고 배달해주는 이런 문화 자체는 거의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양조장 문화가 생긴 다음 이후기 때문에 그때부터 술집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생겼다고 좀 볼 수 있고. 그럼 구한말까지 약간은 국밥집 비슷한 거에 막걸리 파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좀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술이 주인 거보다는 약간 밥집. 뭐 밥인데 이제 술은 반주 같은 개념이었겠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술을 안 마신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혹시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주남도 있었어요? 주난? 주남. 아. 남자는 없었는데 주모를 도와주는 인물 중에서 중놈이라는 중놈? 중놈이 예, 라는 그 역할이 있었어요. 약간 그냥 뭐 서빙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약간 주모를 도와준 남자. 중놈이. 그러게요? 미가 뭐냐면 도우미 할 때 그 미자예요. 아. 예, 사람을 뜻하는 뭔가 도우미, 예. 도우미 중노미? 이런, 예, 중놈이라는. 그런 게 아예 따로 그냥 명칭이 있었구나.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무거우니까. 신기하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호스트 바 이런 게 있었냐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거죠, 제가 궁금한 건. 그거는 아직까지 보이진 않아요. 그때는 아직 유교 문화가 강해서. 그렇죠. 여자들이 감히 갈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남자니까. 아무튼 이번엔 좀 짧긴 한데 한국의 주점을 좀 다뤄봤어요. 이게 조선 시대 너무 다양한 게 있네. 뭐 날밤. 뭐 그렇죠. 뭐 그 재밌는 것들이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경양식집 많이 생기면서 우리 시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돈가스인데 이름이 있어. 샤갈의 눈 내리는 밤. 와, 멋있다. 그리고 로마의 휴일. 그리고 장밋빛 인생. 이런 이름의 경양식집이 되게 많았어요. 경양식집이라는 주제는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술도 조금씩 팔고 먹었어요? 했었으니까 식당 개념인 거니까. 그리고 약간 바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약간 어두침침하면서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 먹고 막 먹으면서 이런 맥주나 뭐 와인이나 이런 거 한 잔씩 하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그 맥주와 소야 이런 거 유행했을 때 소야, 소세지 야채. 야채볶음 막 이런 거 유행하기도 했고. 참 근데 특이하네. 주점은 주점이네. 주막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정리 한번 해주세요. 뭐 어쨌든 한국에도 다양한 술 문화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요식업 사업하시는 분들 24시간 관련된 식당을 하시게 되면 꼭 날밤집이라는 이름을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저희가 또 술을 마시는데 주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막걸리를 제가 먹고 싶어서 교수님한테 막걸리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르신 게 자평 막걸리. 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막걸리입니다. 국산자신가? 네, 국산자시예요. 가평이 잣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거 가평에서 만든 잡막걸리는 브랜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술이 없어있네 이게. 예, 주 우리소에서 만든 것이고, 잣이 진짜 귀했던 게 송자라고 하거든요. 송자, 소나무의 자식들의 송자라고 하는데 그 사신들한테 늘 선물로 줬던 거예요. 이게 직접 사람이 올라가지 않으면 딸 수가 없어요. 잣이 보통 20m, 30m예요. 어우 야 힘들다. 굉장히 힘들고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3년에 2번 정도? 어이구야. 네, 나오고. 꽤 있구나. 네. 그리고 이런 잣을 먹는 문화가 중국이나 일본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진짜예요. 왜? 네.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걸 관련된 이 나무를 많이 심었던 걸로 보여요. 맛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평잔맛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잣 맛이 향이나 맛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잣이다 확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은은하게 난 잣이야. 차차차차차차.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난 그래서 좋아요. 강하지 않은 거야, 잣맛이. 그러니까 뭐 밤막걸리나 이런 것처럼 야 나 밤이야 땅콩 막걸리처럼 나 땅콩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인공색소가 들어간 거예요. 인공함유료? 인공색소, 인공향 이런 거 들어가고 원래 그렇게 은은하게 나는 것들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막걸리다. 여기 가시면은 그 주변에 맛집들이 많은데 가평에 꼭 가셔서 가평 가셔서 자주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준호가 따라줘야 되는데 주남이 따라줬네. 맛이 은은해요. 약간 밍밍한데? 탄산이 많이 빠지고 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발효를 시켜가지고 탄산이 좀 적은 편이에요. 다른 막걸리에 비해서. 근데 저는 그 은은한 맛을 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예전에 무슨 호랑이 백독인가? 막걸리 뭐 하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밍밍한 많이 먹 그냥 술술 넘어가는? 밍밍하다는 표현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닌데 뭐랄까 부드럽다, 그렇죠. 매끄럽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성이 확 강한 것보다는 부드럽게 많이 먹고 이렇게 먹는.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은은하게 살짝 올라오는 잣향이 좀 매력적이지. 맛있네 먹다 보니까. 잡막걸리 가평. 네, 내가 사온 건데 맛있다고 해줘. 맛있어요. 잡막걸리 맛있어요. 너무 진하지도 않고. 가격도 뭐 워낙 저렴하니까 1,000원대니까. 뒤에서 느껴진다. 그렇지, 잣향이 마시고 난 다음에 코에서 살짝 뿜을 때 느껴져.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매력.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 취하니까. 아무튼 자 가평 잡막걸리 사랑해 주시고요. 자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고맙습니다.